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정근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적 검증을 무시한 협약급여와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학이 고서를 안정성의 근거로 삼아온 것에 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수립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국민 건강 수호 측면에서 치료체계 구축과 규격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본래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엄격히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처럼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약급여와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협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자 건정심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12월 13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약급여와 시범사업에 대한 우리 협회의 우려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의견은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재상정하여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렸다. 한편 지난 11월 17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1차 협약급여와 시범사업 성과와 안정성 및 유효성 임상연구 결과에 따른 2차 개선안을 보고하고,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 340명 중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이 시범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을 발표했다. 높은 만족도는 협약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 경감 효과에 따른 것이며 명확한 예우나 임상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정확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효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 사항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빈틈없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때도 환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의 효과성과 유효성을 면밀히 검증할 때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는 개선안으로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65세 이상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 질환 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대상 질환을 무작정 확대하기 전에 현재 급여화되어 있는 현대의학적 질환들과 같이 유효성과 안정성,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이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현행 대비 인상된 제2차 시범사업 수가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제시된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 1차 시범사업 당시 수가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설정 근거가 불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선안 역시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의과의 수가 비교했을 때도 과도한 책정이다.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재정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필수 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협약급여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과학적 검증이 선제적으로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성, 유효성도 없는
첩약급여와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2월 20일 대한의사협회. 안전성, 유효성 검증 무시한 첩약급여와 시범사업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성명서. 저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교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급여와 결정은 근거 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며 첩약급여와 논의 이전에 한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한의학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한방 표준 임상진료 지침만 보더라도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를 창출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임상시험의 등의 근거도 없이 지침을 추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월경통 임상진료 지침에는 양약보다 당귀 장약산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하고 A등급을 매겼으나 임상시험에 관련한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고 중국 논문들만 근거 자료로 제시한 상태로 임상진료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첩약급여와 시범사업 개선안은 첩약 일수를 늘리고 본인 부담을 낮추는 등 한의원의 시범사업 참여 증가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증명되지 않는 첩약에 노출시키는 결과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정성도 입증되지 않는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에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하여 투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21년 복지부가 발주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 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은 유찰되었습니다. 첩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연구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의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 방법과 평가 지표 개발 결과에 따라 평가를 내린 후에 추가 시범 사업을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한약의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의무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많은 질환들이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임상시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첩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마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인 후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